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국대 패밀리가 아나콘다를 3대1로 이기면서 실시간 2위까지 올라갔고 아나콘다는 다시 한번 방출을 겪게 됐습니다. 득점자입니다. 김민지 선수가 멀티골, 박하얀, 윤태진 각각 한 골씩 기록했습니다. 경기 장면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아나콘다가 선취골을 얻죠. 배혜지의 첫 어시기도 했는데요. 킥오프 바로 밀어주고 윤태진의 슈팅, 김수현 키퍼의 알까기가 되면서 2초 만에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이게 아나콘다의 첫 골이자 마지막 골이 되었습니다. 김민지의 이날 컨디션은 그야말로 12시였습니다. 민지 선수를 봐온 모든 경기 중에 가장 잘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몸도 매우 가벼웠어요. 프리킥 찬스 하프라인으로부터 꽤나 먼 거리였는데 이날 킥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역시나 다이내믹한 슈폼, 팔로우 스윙도 좋고요. 시원하게 날아갔지만 오정현 키퍼 역시 12시의 선방력을 자랑했죠. 선방을 해냅니다. 민지의 슈팅까지 이어지는 또 다른 장면, 미애 선수의 패스가 좀 짧았어요. 승희가 경합 상황에서 터치를 합니다. 다소 길었지만 윤주를 이끌어내요. 여기서 패스까지 연결, 공간이 완전히 와이드하고 미애 선수의 오프더볼은 꽤나 좋죠. 자, 여기서 치고 나가기 시작. 지혜도 제법 빠르게 커버를 들어갔어요. 여기서 베스트 옵션은 역시 오픈된 미애에게 패스를 하는 것이었겠지만 슈팅을 합니다. 0점이 다소 맞지 않았고 빗나가고 맙니다. 정현 키퍼의 롱스로우로 시작된 장면인데요. 제구력이 상당히 좋아요. 비거리도 잘 나오고 정확합니다. 태진에게 정확하게 전달. 두 명이 에워싸는데요. 여기를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이동. 자, 민지도 압박을 하지만 한 발 앞서서 패스까지 줍니다. 때리라는 요구도 하는데 이날 윤주 선수의 킥, 슛, 패스 어느 하나 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슈팅이 약하게 되면서 수비에게 가로막힙니다. 하지만 3명을 상대했던 태진의 이 탈압박 능력 좋았어요. 민지의 멋진 터닝슛이 나왔던 장면. 국대 패밀리의 킥인 패스를 투입합니다. 지혜가 온전히 처리하지 못했고 민지가 나와서 받으면서 180도 터닝슛 시전. 사실 이 터닝슛은 공격수에게 고급 기술로 일컬음 받는데 실제로 180도에서 270도 훈련을 많이 합니다. 한 바퀴 완전히 도는 360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이제 상대 수비수와 경합하거나 등지는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민지처럼 이렇게 바로 골문을 향하는 동작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거죠. 여기서 슈팅도 잘했습니다. 두 명의 압박을 견디면서 슛 코스도 구석으로 잘했고요. 하지만 정현 키퍼의 선방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야말로 슈퍼 세이브. 유연성이 대단해요. 다리를 이렇게 넓게 벌리면서 막을 수 있다. 평소 유연성이 받쳐준다는 얘기고 실제 프로 골키퍼들도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부상도 쉽게 야기되는 동작이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차는 선수도 막는 키퍼도 정말 대단했던 장면이었어요. 골포스트를 맞는 민지의 결정적 찬스인데요. 이번엔 희정이 투맨 게임 가져갑니다. 패스를 넣어주고요. 여기서 민지 터치를 굉장히 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터치도 좋았어요. 왼발잡이잖아요. 오른발로 살짝 쳐놓고 이제 왼발 슈팅각을 만들어놨고 슈팅 자세 또한 견고합니다. 여기서 슈팅, 골포스트를 맞고 무산이 되는데 민지 그야말로 멈출 줄 모르는 폭주 기관차 같았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민지는 발리슛까지 보여주죠. 하얀이 킥인해서 예쁘게 감아 올려줍니다. 딜리버리 좋았고 민지의 발리 슈팅. 살짝 정강이 쪽을 맞긴 했지만 이 컨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여기서 정현 키퍼 머리에 맞았습니다만 이것도 감각이라고 봐요. 머리로 맞건 뭐 발로 맞건 똑같은 세이브니까요. 또 다른 슈퍼 세이브를 오정현이 해냅니다. 민지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동점으로 가지 못한 국대팬. 아나콘다에게 다시 흐름이 가는데요. 수현 키퍼의 키퍼 리스크가 다시 발동을 합니다. 이긴 상황, 수현에게 전달. 혜지가 압박을 들어갑니다. 여기서 수현의 실수가 또 나오는데 구척장신전에도 그랬는데 상대 선수 몸에다 그냥 클리어하는 좋지 않은 실수가 또 나와버립니다. 여기서 혜지가 볼 소유. 여기서 주발이 아니더라도 왼발로 그냥 슈팅 때렸어야죠. 슈팅 때렸으면 좀 무조건 골이었다고 보는데 여기서 혜지가 오른발 주발로 잡아놓으려다 스텝도 꼬여버리고 중심을 잃게 됩니다. 수현이 처리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슈팅을 했어야죠.
하나의 찬스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혜에게 연결됩니다. 상대 슈팅을 방어하면서 곧바로 역습. 절호의 찬스죠. 여기서 슈팅 타이밍에서 슛을 못하고 승희도 견제를 잘해줬습니다. 일단 수연이 1차 저지에는 성공. 하지만 여기서도 클리어 미스가 나오면서 윤주에게 연결. 자, 여기서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윤주도 슈팅을 아꼈으면 안 되죠. 그냥 한번 때려봤어야 되는데 결국 슈팅을 못했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여기가 윤주 선수인데 결과적으로 아쉬운데 결국 아나에서 시원하게 슈팅 때렸던 선수는 태진이 유일했다. 태진이 같은 장면에서 볼을 전달받아서 결국은 유효슛까지는 만들어냅니다. 태진은 유효슛을 했고 윤주는 슛을 못했다. 이 쌍포가 같이 가동이 못했던 것이 이날 경기 계속해서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키퍼 리스크 발생, 스로우 미스가 일어나고요. 원래는 희정 선수를 본 거였는데 짧았죠. 태진이 끊습니다. 그래도 태진은 시원하게 슈팅으로 연결을 하거든요. 자세도 좋고요. 유효슛이지만 방어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대가 실수로 그냥 한 골 주고 싶어 하는데 이럴 때는 그냥 무자비하게 응징을 해야 되거든요. 이 연이은 찬스에서 한 골만 넣었다면 2대0으로 달아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태진의 슈팅력은 후반전에서도 좋았거든요. 후반 킥인 찬스에서 여전히 견고한 슛 자세. 팔로우 스윙 보세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죠. 아슬아슬하게 골대 위를 넘어갔는데 윤주의 포가 같이 쌍포가 가동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계속 남았습니다. 이날 승희 선수가 공격적 기여가 좋았죠. 슈팅력이 괜찮았고 0점이 잘 맞았어요. 보통 빗 맞는 슈팅을 많이 날렸는데 킥인해서 승희에게 전달. 승희 선수의 슈팅 유효 슈팅이 됐고 정현 키퍼도 워낙 선방력이 좋았기 때문에 한번 튕겨내고서 캐치까지 하는 정현 키퍼. 그리고 후반전 장면에서 여기서는 직접 슈팅을 안 한 게 아쉬웠죠. 계속해서 준비한 세트피스를 노렸는데 아나콘다의 프리킥 패스로 전달했지만 하얀이 끊어내면서 전달. 미애 선수도 오버래핑 뛰고 있는 승희에게 전달. 승희 선수도 계속해서 슈팅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유효슛 만들어내죠. 정현의 선방. 또 다른 장면에서 승희가 센터 서클에서 볼을 잡고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빈 공간을 보다가 그대로 오른발 각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쳐놓고 멋진 슈팅. 보통 승희 선수가 너무 세게 때리려다가 공의 밑둥을 세게 차거나 혹은 임팩트 시에 발목이 좀 덜렁거린달까요? 그래서 임팩트가 좀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날은 0점이 잘 맞았어요. 골포스트를 타격하고 나가는 슈팅까지 승희 선수가 모처럼 퀄리티 슈팅을 마구마구 쏘아댔습니다. 자, 컨디션 좋은 민지 마침내 1대1 동점골을 만드는 장면인데요. 수연의 어시로 이어집니다. 수연 키퍼 이날 솔직히 못했는데 2어시를 기록했어요. 민지에게 전달, 첫 터치가 매우 매끄럽게. 자, 여기서 윤주도 못한 게 아니에요. 잘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 슈팅도 사실 허접했습니다. 본인도 차고 나서 잘못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현 키퍼가 그 어려운 볼들을 다 막아냈는데 정작 이 쉬운 볼을 알까기를 하고 맙니다. 수현 키퍼와 같은 실수죠. 민지 선수의 리액션에서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를 선물 받은 기분. 정현 키퍼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리액션이 나왔죠. 1대1이 됩니다.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아나의 공격 전개가 좋았던 장면. 지혜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태진에게 연결. 태진은 모두리춘 모드 원터치로 돌려주는 멋진 패스. 지혜도 양박 듀오가 에워싸고 있는데 저돌 쪽은 돌파를 선택합니다. 다소 투박하지만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이 돌파. 키퍼와 맞서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결론적으로는 슈팅을 못했는데 왼발로 그냥 때려봤으면 어땠을까요? 이건 키퍼 몸에 맞더라도 무조건 슛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맞고 나오는 걸 세컨볼 처리할 수도 있고 코너킥이나 킥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슈팅을 안 한 게 너무 아쉽고 오른발로 쳐서 결국은 이렇게 흘러나가는 장면. 너무 아쉽죠. 자, 박하연 선수가 후반 들어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얀이 끊어내면서 이 3명을 몰아넣고 돌파를 시도합니다. 반대편에 상당히 오픈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희정이 완전 노마크. 지혜도 시선이 이쪽으로 쏠려있죠. 사실 센터백이 이때 빠른 상황 판단으로 붙어줘야 되는데 이건 솔직히 어려워요. 순식간에 끊겼고 빠른 돌파기 때문에 여기서 빠른 대처를 한다는 건 거의 김민재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희정에게 연결하지만
그래도 지혜 끝까지 볼을 막아냅니다. 희정의 슈팅이 좀 소녀슛이기도 했어요. 계속해서 희정에게 찬스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민지 희정의 투맨 게임 상황. 민지가 중원에서 끌어내고 드리블. 두 명을 몰아넣고 여기서 수루 패스를 시전하는데요. 민지가 이전에는 이런 시야, 이런 패스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컨디션이 정말 좋을 때 민지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도 구사합니다. 수루 패스를 넣어주고 희정이 슈팅을 합니다만 빗나고 맙니다. 희정의 슈팅력이 이날 좀 아쉬웠던 상황. 또 다른 찬스가 희정에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희정이 태진에게 몸싸움, 소유권을 가져오고요. 승희가 다시 희정에게 리턴. 희정이 잘 벌려줬고 여기서 사실 민지에게 오픈해줬다면 더 좋은 찬스였을 텐데 이유는 있었습니다. 백지훈 감독의 지시, 너 혼자 해결하라는 지시를 강력하게 들었어요. 희정은 슈팅을 선택. 사실은 제일 좋았던 것은 여기에 오픈해주는 것이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유효슛도 됐고 오정현 키퍼도 잘 막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제 옆에라는 지시를 하는데 앞에 나 혼자 해결하라는 지시와 옆에 있다는 지시는 상충되죠. 이러면 선수는 헷갈려요. 확실하게 하나만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후반전에도 스코어 1대1 상황에서 아나콘다가 잘 버텼거든요. 킥인 상황 다시 한번 찬스가 오는데요. 혜지가 슈팅한 것이 누나즈를 맞고 태진에게 연결. 태진이 사이드 공략을 잘하면서 멋진 땅볼 크로스를 시전합니다. 와, 이보다 더 잘 줄 수가 있을까요? 박서위에게 연결이 되는데 이거 사실 발만 대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크로스바를 맞고 맙니다. 물론 초심자인 박서희가 발만 대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건 핑계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넣어줬어야 되죠. 2대1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쉽습니다. 마침내 국대팸이 2대1 역전골을 만드는 장면이죠. 킥인 상황에서 희정의 슈팅. 앞선 두 명의 월, 윤주와 지혜가 이 슛을 저지하지 못했고 태진도 민지에 대한 마크를 놓쳤어요. 정현 키퍼의 1차 선방. 하지만 밑에서 도사리고 있던 민지가 솟구쳐 오르면서 앞면 헤더. 슈퍼리그에는 악예원이 있었고 챌린지에는 민지가 앞면 헤더를 하네요. 하지만 이것도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현 키퍼가 손에 맞고 끝까지 막으려는 노력 끝에 뒤로 들어갔거든요. 민지의 세컨볼 집중력도 좋았고 정현 키퍼도 할 만큼 했다. 이번에도 수비에 도움이 없었던 정현 키퍼 참 외롭습니다. 결국 2대1 국대팸이 역전에 성공하고 김민지는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멀티골 이후에 민지의 자신감은 더욱더 충만해지죠. 여기서 패스가 전달. 민지의 퍼스트 터치부터 너무 좋습니다. 바로 잘 잡아놓고 왼쪽을 공략. 그야말로 가레스 베일 같은 돌파 능력. 그리고 슈팅까지 매섭습니다. 물론 더 완벽하려면 이번에도 노마크인 동료를 봐주면 좋겠죠. 국대팸이 전체적으로 노마크인 동료를 봐주는데 조금 아쉬웠던 경기였어요. 그랬다면 아마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이제 해트트릭 사냥을 하는 민지 선수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니어포스트 쪽 옆구무를 맞게 됩니다. 이제는 민지가 하다 아크로바틱한 동작까지 하는데 수현 키퍼가 높게 쏘아올린 골킥. 떨어지는 볼을 떨어뜨린 거 없이 발리로 오버헤드킥을 시전하거든요. 물론 높게 솟았지만 이걸 발에 맞추는 감각 자체가 민지가 얼마나 대단한 폼을 지녔는지 특히 이 경기만큼은요 알 수 있었던 장면이었어요. 아나콘다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동점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 킥인에서 수현 키퍼에게 볼이 전달되는데 터치가 길었어요. 발빠른 서희의 압박. 서희가 먼저 볼을 터치했고 수현 키퍼가 태클을 걸게 되죠. 여기서 주심이 옐로 카드를 줬는데 사실 저는 퇴장이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주심의 판단은 이렇게 해서 서희가 지나갔더라도 하얀이 막을 수 있었다. 완벽한 골 찬스는 아니었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퇴장이 나왔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수연의 옐로우로 주어진 아나콘다의 프리킥. 여기서 또 직접 때리지 않고 준비한 걸 시전하는데 좀 아쉬워요. 윤주가 지나가고 태진도 지나가고 지혜가 윤주에게 패스 전달. 이제 여기서 태진에게 연결해서 태진이 마무리하는 세트 피스인데 결론적으로는 승희에게 끊기고요. 어찌어찌 다시 태진에게 연결이 되면서 유일하게 시원한 슈팅을 하는 선수라고 했잖아요. 이날 경기 한정해서요. 태진의 슈팅. 여기서 또 수연이 저글링을 하면서 위기는 나옵니다만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태진이 시원하게 갈겨봤으면 프리킥에서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배혜지에게 찬스가 오는 장면입니다. 지혜가 먼저 끊어내고 패스를 투입. 혜지에게 전달이 되죠. 혜지가 하얀과 1대1 맞대결. 저는 이 장면이 배혜지의 올 시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기량 발전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박하연 상대로 1대1 치다를 시전하는데요. 스피드로 우위를 보였고 거리간을 잘 조절하면서 스텝도 잘 밟았고 슈팅 모션 좋고요. 전반전에 그렇게 물론 약발이긴 했습니다만 슈팅을 못했는데 마침내 슈팅을 만들어내거든요. 하얀의 태클도 끝까지 멋졌는데 슈팅 나왔고 물론 옆구무를 최종적으로 때리긴 했습니다만 혜지 선수가 정말 멋진 장면이었어요. 이후에 쥐간하고 혜지가 나가게 되면서 박하얀이 봉인돼 있던 것을 풀어내고 살아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만큼 혜지의 마크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죠. 배혜지가 나가자 귀신같이 살아나는 하얀. 여기서 패스를 넣어주고요. 희정이 곧바로 원투 패스 돌려줍니다. 박하얀 윤주 상대로 왼쪽으로 접는 드리블. 여기서 왼발로 슈팅하는 느낌이었습니다만 패스를 시전해주죠. 미애에게 잘 전달이 됐는데 여기서 윤태진의 호수비 몸으로 막아냅니다. 그렇게 봉인이 풀려버린 박하얀은 막기 어려웠습니다. 쐐기골을 얻게 되는데요. 지혜가 열심히 볼을 체이싱. 키퍼까지 왔는데 김수현 선수가 클리어를 잘했어요. 여기서 하얀에게 전달. 윤주도 라인을 너무 올렸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 여기서 터치를 잘 가져갔고요. 그리고 한번 떨어뜨립니다. 바운드 시키고 하프 발리. 이동국을 연상시키는 깔끔한 폼이었고 탑 코너로 꽂아 넣는 3대1 쐐기골. 아나콘다의 마지막 의지를 꺾어버리는 박하연의 골이었고요. 2경기 연속골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3대1로 종료가 됩니다. 평점입니다. 김수현 3, 박승희 7, 박하얀 7.5, 황희정 6, 김민지 9.5점의 MOM, 남희애 5.5, 백지훈 감독 7점입니다. 오정현 7점의 민트별, 윤태진 7, 노윤주 3, 배혜지 6.5, 박지혜 7, 박서희 6.5, 최송용 감독 6점입니다. 김민지 선수 5개의 공격 포인트 달성합니다. 11경기에서 4골에 1도움. 폼이 12시인 민지는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구나 알게 된 경기였습니다. 이 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배혜지 선수의 첫 번째 어시스트였습니다. 8경기 만에 첫 번째 공격 포인트였는데요. 팀의 이방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만 박하얀이라는 새로운 스타를 상대로 대단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김수현 키퍼가 20경기 출전 달성했습니다. 파일럿부터 시작을 했는데 잠시의 휴식기가 있었고 국대 팸이 우승했던 슈퍼리그 1회 때 복귀 수비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키퍼 포지션으로 옮겼는데 키퍼 포지션은 많이 불안한 게 사실이죠. 국대 패밀리가 팀 득점 40골 고지에 올랐습니다. 통산 7호 기록입니다. 챌린지 리그 순위표입니다. 국대 패밀리가 2승 1패를 만들어 놓으면서 2위 자리로 올라섰어요. 마지막 구척과 발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요. 구척을 응원하는 것이 국대 패밀리에게 유리한 상황이죠. 아나콘다는 아쉽게도 두 번째 방출을 맞이합니다. 국대 팸과 아나의 첫 맞대결이었죠. 그동안 인연이 없었는데요. 첫 맞대결 3대1로 국대 팸이 승리했습니다. 감독들입니다. 백지훈과 최송용. 백지훈이 이번에도 승리하면서 2승째를 챙깁니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민지 2골, 하얀 1골, 수연 2어시, 태진 1골, 혜지 1어시 기록합니다. 챌린지 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경서가 4골로 선두인 가운데 민지, 하얀, 태진 선수는 3경기 다 치러서 시즌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발라와 구척 선수들이 끝까지 경쟁을 펼치겠습니다. 챌린지 리그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놀랍게도 키퍼 포지션인 김수현 선수가 2개의 도움으로 선두입니다. 챌린지 리그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경서가 골 순위에 이어서 공격 포인트도 5개로 선두. 경희, 현이와 마지막 경기에서 경쟁을 펼칠 텐데요. 민지, 하얀은 3개로 마무리를 합니다.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사우리 선수가 26골로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태진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하면서 6골 고지에 올랐네요. 올타임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나티 선수가 13개로 1위입니다. 올타임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사오리 이현희 선수가 나란히 경쟁을 펼치고 있죠. 이현희 선수는 마지막 경기가 있기 때문에 추가 공격 포인트 기대해 보고요. 윤태진 선수는 19경기에서 11개의 공격 포인트 기록합니다. 김민지 선수는 11경기 5개의 공격 포인트, 동주수와 하나, 채연 선수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군요. 감독 성적입니다. 백지훈 감독 26경기 14승 12패가 되면서 최다승 최소패 차트죠.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마지막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할 수 있을지는 마지막 경기 봐야 되겠고요. 최성용 감독은 한때 7전 전승을 구가했던 감독. 내리 5연패를 했고요. 그중 3연패가 아나콘다 부임한 직후인데 개인 최다 연패도 갱신을 했고 6할 때 승률도 내려와서 이제 5할 때가 돼버렸네요. 팀 성적입니다. 국대 패밀리 24경기에서 11승 13패 8위의 기록이 됐는데 25번째 경기를 승강 플레이오프로 치룰지 아니면 아예 다음 시즌이 될지요. 아나콘다는 19경기 2승 17패 지금 4연패 중이고 1할 때 승률도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승부차기를 무승부로 봤을 때의 승점 순위입니다. 국대팸 10승 4무가 되면서 승점 3점 추가했고요. 탑거를 추격하는 중입니다. 40골 고지에도 올랐고요. 아나콘다는 1승 6무 12패 그리고 아직 19골에 머물고 있어요. 득점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자, 어찌 보면 국대 패밀리가 이긴 결과가 예상대로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나콘다가 참 잘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첫 경기 5대0으로 대패한 게 아쉽죠. 그냥 승리만 해도 잔류라는 시나리오였다면, 그런 경우의 수였다면 동기부여도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결국 5대0 스노우볼이 여기까지 굴러온 것 같습니다. 운도 안 따라줬어요. 정다영이 열심히 몇 개월 준비했습니다만 시즌 직전에 낙마를 했고 오정현, 의리녀가 왔습니다만 첫 경기에는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2경기, 3경기 오정현 잘 버텨줬지만 필드 플레이어들이 3경기에서 한 골밖에 못 넣는 빈곤한 득점력, 결국은 발목을 잡았네요. 국대 팸에게 사실 잔류는 당연한 것이었고 2위 이상을 노리고 있죠. 지금 현 순위가 2위인데요.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슈퍼리그로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박하연도 함께했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할 텐데요. 구척이 발라를 잡아줘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아나콘다는 어떻게 돌아올지 아마 임대생 신분이었던 오정현은 그만 소임을 당하고 나갈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선수들의 의지도 공백기 동안 꺾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 돌아와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아나콘다인데요. 다음에 컴백하는 모습이 어떨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